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8번째입니다. 그죠? 예, 저는 떠나려면 자꾸 해주고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시간대로, 그죠? 예. 6월 4일 날은 우리 아마 선거날이라서, 그죠? 예, 국가 시책에 맞춰서, 예, 선거하러 다 가시라고, 강의를 나눈 말이고, 우리 처음에 강의 시작하기 전부터 결정된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결정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청정도로는 주제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로는 또 반복학습이죠. 그죠? 예. 지키는 건 참 잘 지키죠. 그죠? 예. 그래서, 청정도로 반복학습은 간단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반복학습을 해보고 오늘 공부할 부분 11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청정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부타보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부타보사란 말은 부처님의 음성,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처님의 음성을 가지신 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이런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스님으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을 가지신 분,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부타보사 스님입니다. 언제 AD 425년경에 인도에서 425년 이때는요, 부타 왕조 시대고, 부타 왕조 시대 때는 부타 왕조 여러 왕들이 그때 당시에 인도에 있었던 모든 종교, 철학, 사상, 나아가서 정치까지도 기본 교의를 확립해서 가져오라고, 요즘 말하면 문교부에 제출하라고 이렇게 그때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타 왕조 시기에 인도에 있었던 모든 종교, 철학, 사상 이런 여러 같이 가르침 체계가, 교학 체계가 완비되고 완성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불교를 대표하는 동선, 마평, 을 대표하는 상자부 불교에서도 부타보사 스님이 상자부 교학 체계를 완성시킨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청정도로는 우리 부처님의 원음을 고사람이 담고 있는 사부니까야, 디가 니까야, 마지막 니까야, 상대 니까야, 앙따라 니까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부타보사 스님이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기본 교의서를 청정도론으로 지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비하라에서 스리랑카의 마하비하라는 바로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이 이 스리랑카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인 마하비하라, 우리말로 하면 큰절 대사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은 이 청정도론이야말로 불교 2600년 역사에서요, 단 3도 단절된 이웃이 전해내왔고 또 동손, 마청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고스란히 다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청정도로는 그죠? 어떤 방법으로 청정도로는 어떤 방법으로 지어졌습니까? 개정의 사막을 7청정의 체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불교는 모든 불교의 체계를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이 청정도론도 부처님 말씀을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자부 불교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은 모든 불교에서 다 공통되는데 이 상자부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이 상자부 불교는 개정회를 7청정 체계로 이해하는 체계라 했습니다. 그래서 7청정 미수띠입니다. 청정입니다. 이 7청정이 우리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체계이기 때문에 이 7청정의 체계로 이 청정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제목도 청정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농담삼은 너무 말씀드렸다시피요. 개정에 사막을 했으면 뭐 사막도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왜 청정도, 청정에 이르는 길이라고 밝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청정이라는 칠청정 체계가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체계로.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고 왜 청정도로는 왜 지었습니까? 자,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열반은 우리 모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궁극적 행복입니다. 그렇죠? 불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고등락이 불교의 목적이라고 이고등락을 우리 시베타 같은 요새 한적 경제들을 전부 다 담은 그죠? 그 CD에다가 이고등락으로 해서 키워드를 해서 하면 수천 군데 그가 그죠? 언급이 될 정도로 이고등락은 우리 불교의 목적 중의 목적입니다. 자, 초기 불교의 목적도 행복의 실현이고 그런 거 불교에서 그렇게 중국에서는 불교의 목적이 뭐냐면 이고등락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 행복을 얻는 것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기 불교에서 보면은 행복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이것도 사실 한국에서 제일 처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점잖게 잘 나가다가 그죠? 이게 완전히 한 10년 전 이렇게 그죠? 했더만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하잖아요. 듣고 보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불교가 행복을 가르친다. 그거 당연하다. 여러분 초기 불교에서도 역시 행복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어떻게 정리하냐? 한국에서는 아직 아무도 그렇게 정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입니다. 듣고 보면 너무 당연한데, 그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제가 처음에 그런 영전의 주석서적인 글을 안 보고 그 경을 대충 보고 이렇게 정리했는데 주석서에도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이고 행복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 혹은 인간의 행복, 천상의 행복, 궁극의 행복 이렇게 나눕니다 합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하도 여기 행복을 많이 파는 거 하고 와, 이거 어떤 사람이 또 그걸 갖고 쭉 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격주로 자꾸 나갑니다. 자, 그래서 행복이고 이 가운데 궁극적 행복이 뭐냐면은 바로 열반의 실현이 궁극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자, 궁극적 행복은 결혼을 이렇게 하면요, 몇선 미치는 거 아니고 이란 뜻이 거죠. 궁극적 행복은 뭘 옮깁니까? 파라마 수카를 옮긴 겁니다. 초경 도체에서 궁극적 행복 파라마 수카입니다. 파라마는 어떤가는 세상의 가장 높은 이반입니다. 수카는 요새 말로 하면 즐거움, 행복을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가는 행복, 파라마 수카입니다. 파라마 수카가 뭐냐? 니빠나 사치끼리야라고 그랬습니다. 니빠나 사치끼리야는 니빠나가 열가는 건 다 아시죠, 그죠? 사치끼리야는 눈앞에 드러낸다, 현전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말하면 실현이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궁극적 행복이 뭐냐? 열반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열반을 실현하느냐? 사실 이 어떻게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를 청정노론에서는 개정의 사막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때까지 이야기한 거 보면 청정노론 말고 초기 불교할 때는 좀 다르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열반을 실현하냐? 제가 6가지 정리했죠. 대체해서 보기, 무상보무와 여모, 이욕, 해탈, 구명해탈지 이렇게 했죠. 이것도 사실은 개정에 딱 개정의 중에서 특히 개학에 속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또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청정노론도 뭡니까? 열반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길, 도, 열반에 이르는 도, 열반에 이르는 길. 어떤 게 도냐? 일어나 하면 저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 자다가도 어떤 게 도냐? 일어나 하면 뭐라고 다시 누구자라고 그랬어요? 할 정도 일어나고 다시 누구자라고 그랬죠, 그죠? 총을 볼할 때 맨날 그럴 때마다 청정노론 할 때 뭡니까? 어떤 게 도냐? 일어나는 게 개정의 사막이라죠, 그죠? 와, 딱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죠? 많이 바뀌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시기, 이제는 아시죠, 그죠? 자, 그래서 팔정도 하고 개정의 사막은 뭡니까? 100%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미 초기 경에서 부처님께서 일치한다고 밝히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석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다 알고 계신 거지만요. 팔정도와 개정의 사막이 어떻게 일치하고 어떻게 배제가 됩니까? 팔정도 중에서 처음에 정견정사유, 첫 번째 정견정사유는 뭐에 배제가 됩니까?
개하게 배제가 됩니다. 됐죠? 이게 경에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고 계시고 직계제에서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명은 어디에 배제됩니까? 이거야말로 개학의 핵심이죠. 정명.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그렇죠? 우리 청정도론 제1장에서도 아주 강조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명은 당연히 뭡니까? 개학에 배제가 되고, 나머지 남은 뭡니까? 정정진, 정령은 뭡니까? 바로 정학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생긴, 바른 삶이야말로 우리는 그 삶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바로 이 열반에 이르는 길, 열반을 실현하는 길로 개정의 사막을 들고 있다는 것. 이렇게 정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개품은 1장 2장에서 했고, 개정의 사막이잖아요. 개품은 1장 2장에서 했고, 그 다음에 3장부터 13장까지의 주 내용이 뭡니까? 정품에 해당되는, 정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삼매, 호흡, 마음, 공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23장까지 나머지 10장은 바로 개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는 지금 정품, 즉, 삼매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삼매가 뭐냐? 이라면 어떻게 삼매냐 하면은, 경과 주석서의 내용을 딱 합쳐서, 한글로 딱 정리를 하면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삼매냐면은,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여기서는 마음이 한 끝으로 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풀이하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왜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상태로 해야 됩니까? 우리 나쁜 마음이 집중되는 거, 그거는 삼매가 아닙니다. 그렇죠? 도둑놈, 그죠? 도둑놈, 사기꾼이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은 물 찾으라는 고도의 집중해서 해야죠. 사기꾼은 뭡니까? 입으로 사기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도의 집중해서 좋은 말을 막 이래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갖고 삼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만 들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계속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요. 열하시고 내년에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또 하게 되면은 또 어떤 게 삼매입니다. 제가 눈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왜? 눈 마주치면 큰일 나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시면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그걸 제가 그냥, 아는 거네, 뭐, 아이고, 원래도 또 해서 또 듣고 또 듣고, 아이고, 지겹겠다. 이래 되십니다. 사실은 그래, 대입입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삼매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그죠? 대상 없는 삼매는 집중의 대상이 없으면 집중이 일어날 수도 없고, 삼매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초기 도치에서 삼매의 대상으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대표적으로 대념치림부터해서죠. 뜰 수 있는데, 우리 청정도론에서 부다부다 스님은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 명상주제, 소위 말해서 삼매의 대상이 되는 명상주제를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삼매품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명상주제를 40가지로 정리합니다. 어떤 다른 주수에서는 같은 부다부다 스님이 38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자불교에서는 명상주제, 삼매의 대상, 40가지 명상주제, 이래가지고 명상주제는 깜마탄하고, 깜마탄은 요새 보면 일터입니다. 일터. 직장, 일터. 수행자한테 일터, 직장은 뭡니까? 당연히 명상주제가 직장이고 일터겠죠. 그죠? 그래서 깜마탄하는, 깜마는 일이란 말입니다. 일이란 말이고, 타나는 장소란 말입니다. 그게 일터, 맞죠? 한글로 딱 직역하면은 일터입니다. 깜마탄하고, 고상하게 옮겨서 명상주제,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래서 40가지 명상주제입니다. 40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려 38가지 명상주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작년에, 우리 4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제일 처음 10가지 가천에 대해서 했고요. 그럼 10가지 부정함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10가지 수념에 대해서 했죠. 계속해서 생각함.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6가지는 작년에 했고, 4가지는 원래 했는데, 요거 4가지 하다가 시간 많이 보냈어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30가지를 했고, 지난번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즉, 사무량심에 대해서 했죠. 그죠? 그럼 34가지를 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4가지, 어떻게 됩니까?
사체에 대해서 있죠, 그죠? 네 가지, 무색의 경지에 대해서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네 가지에서, 그래서 38가지를 하고, 자, 오늘 두 가지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삼매품의 기본 골격이 되는 40가지 명상 주제가 마무리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빨리 끝한 편에. 근데 2시간 남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자, 삼매를 닦으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겠죠? 그 중에서 뭡니까? 삼매를 닦아야 반드시 생기는 것이 신통입니다. 우리 육신통 그러죠, 그죠? 초월지, 신통지 이렇게 합니다. 육신통으로 이야기하는데 육신통 가운데 맨 마지막인 우리 소위 말해서 유진통, 번뇌가 다한 지혜. 유진통은 삼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번뇌가 다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번뇌가 다합니까? 반드시 지혜, 통찰지, 반야를 개발해야 됩니다. 불렁소은 뭐랍니까? 마반야 발음이. 그렇죠, 그죠? 왜 마반야 발음이 중요합니까? 바로 모든 번뇌를 소멸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반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진통은 여기서 우리 삼매를 통해서 성취되는 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진통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신통이잖아요. 그래서 오신통이 삼매를 통해서 체득되는 신통으로 우리 이미 초기에서 놀랍게도 수백 군데 부처님께서 오신통을, 육신통을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삼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신통인 5가지 신통을 12장,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은 11장에서 2가지 명상 주제 남은 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삼매 기본적인 이익에 대해서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확 빨라져갖고 합니다. 이렇게 다 했죠? 네, 오늘도 다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뭐, 조절하고 안 되면 막, 너무 아프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무색의 경기에 대해서 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한번 정리해보고 또 무색의 경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색의 경기에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이 무색의 경지는 첫 번째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삼매의 경지로 보면은 색계 제4승과 동일합니다. 됐죠? 지난번에 책마에서 쓰는 나왔습니다. 되죠? 자, 삼매의 경지로 보면은 색계 제4승과 같습니다. 됐죠? 초선, 2선, 3선, 4선을 되죠? 4선의 경지와 같습니다. 그 4선의 경지와 같은데 왜 이거를 내가 다시 언급을 하냐면은 자, 대상에 따라서 그죠?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색계 삼매라듯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제4선의 대상은 뭡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가시나라 하면요. 그거는 전부 색계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죠. 그렇죠? 가시나는 예를 들어 물질을 가시나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요. 우리 단원 소상이 생기면 이거는 색계에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색계라는 것은 자, 이 물질을 초월해서요. 초월이 중요합니다. 물질 초월해서 무색, 즉 물질이 아닌 부분을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삼매이기 때문에 무색계 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물질의 초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경기로는 제4성과 같지만은 물질을 초월해서 우리 성취할 수 있는 삼매를 4가지로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4가지 무색의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위상비변처.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제 책 표시 공부 200쪽 한번 펴보십시오. 200쪽 펴보시면은, 자, 200쪽 14번입니다. 자, 우리 4처, 우리 무색계 경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색계 경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월이 핵심입니다. 됐죠? 초월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 4가지 경지는 각각 하나씩 초월해서 성취하는 경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초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4번입니다. 200쪽 보면 14번 초월하기 때문에 되겠죠, 그죠? 됐죠? 그래서 그죠? 대상을 초월함을 통해서 그죠? 된 됐습니다. 그래서 201쪽 위에서 세 번째 쪽으로 보면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초월이라는 것은 뭐로 초월합니까? 인식의 초월입니다. 됐죠? 대상의 초월이 아니고 이 무색계 삼매에서는 인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인식이 더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처 같으면 공무원처는 뭐를 초월했을까요? 당연히 색계 제4선의 대상인 뭡니까? 가시나의 토상이죠, 그죠?
가시나의 닮은 표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초월입니다. 초월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공무변체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뭡니까? 가시나를 만들어가지고, 새끼 제4선에 들어가지고, 가시나에서 이 가시나를 제거하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뭔가 있다가 없어지면 그거는 허공이 있죠. 그 허공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공무변체랍니다. 됐죠? 그래서 가시나의 표상을 초월하게 되고, 여기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신구변체는 뭘 초월합니까? 당연히, 공무변체의 허공 있잖아요. 그죠? 가시나를 제거해서 남은 그 허공을 초월하는 것이 신구변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무소유체는 뭘 초월할까요? 바로 그 이전의 경기인 그죠? 그 공무변체의 그 알맞이죠. 시 그거를 초월하니까 우리는 무소유체가 됩니다. 됐죠? 시까지 초월해도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거를 무소유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비상기상체는 뭘 초월합니까? 자, 그죠? 우리 무소유체의 수상행 아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그러니까 아르마리의 부재를 초월합니다. 됐죠? 이것이 우리 사처, 공무변처, 신무변처, 무소유처, 대상기상체의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하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기회 많이 들어오죠. 처음에는 공무변처 용어도 몰랐죠, 그죠? 근데 공무변처, 신무변처, 무소유처, 비상기상처 또 순차적으로 초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를 초월합니까? 인식을 초월합니다. 됐죠? 여기서 초월하는 것은 인식의 초월입니다. 대상의 초월이 아닙니다. 인식을 초월한다는 것. 자, 요것이 그죠? 여기 쭉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15번에 보면, 201쪽에 15번을 보면, 대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않는 자는 인식을 초월할 수 없다 했죠, 그죠? 자, 인식을 초월할 때는 대상도 이미 초월했다. 그러니까 뭘 초월입니까? 인식의 초월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요렇게 그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쭉 다 한 겁니다.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에 여기서 중요한 일반적인 항목 주석체,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8쪽입니다. 218쪽에 보면은, 우리 무색해 3회 있잖아요. 공무변체, 신무변체, 무소유체, 비상처의 가장 핵심 포인트를 일반적인 항목에 대해서 여기서 세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 했습니다. 방금 한 겁니다. 57번에 보니까. 자, 57번 차이점이죠. 이 무색계 정덕은 네 가지이니 대상을 초월하겠다는 거다. 됐죠? 대상을 어떻게 초월한다 했습니까? 인식의 초월입니다. 됐죠? 인식을 통해서 대상을 초월합니다. 됐죠? 그렇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이들의 구성 요소를 초월하는 것은 아니다. 지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구성 요소를 초월한다는 뭡니까? 삼매의 경지로는 제4선입니다. 됐죠? 우리 선의 구성 요소 아시죠? 선의 구성 요소 하면 자답에 가서도 5가지 팍 뚫어야 되죠? 5가지는 뭡니까? 한자로 좋아요. 심사, 희락정. 초선에는 심사, 희락정이 다 있습니다. 제2선에 들어가면 심사가 사라져서 희락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십 번 했죠, 그죠? 제3선에 들어가면 희까지 사라져서 낙가정이 있습니다. 제4선에 들어가면 낙까지도 사라지고, 우백과, 평원, 사가 들어가서 사와 정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공무변체, 신무변체, 무소유체, 비상기상처는 선의 구성요소로 보면 사와 정이 있는, 평온과 집중이 있는 경지로서 똑같다는 겁니다. 됐죠? 공무변체, 신무변체, 무소유체, 비상기상처 네 가지 다가 삼매의 경지로 보면은 제4선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인식의 초월입니다. 됐죠? 이렇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목에 대해서 부타고사 선생님 맨 뒤에 이를 다시 모아갖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이왕 했는데 세 번째로는 뭡니까? 또 중요한 포인트는 59번입니다. 219번 쪽에 59번에 보면은 뭡니까? 뒤의 것이 앞에 것보다 더 수성하다. 됐죠? 그 초월이니까 덤덤덤 수성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뒤의 것, 즉 뭡니까? 비상기상처가 그 이전 무소유체보다 더 수성하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무소유체는 신무변체보다 더 수성하고, 신무변체는 그 앞에 공무변체보다 더 수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수성합니까? 인식을 초월해서 계속 인식이죠. 수성하게 미세하게 인식이 정량돼 뭐라 그럴까요? 더 그냥 미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비상, 비비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상은 여기서 인식입니다.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닌 것. 그래서 비상, 비비상. 그렇죠? 그래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인식이 고도로 미세해지고, 그죠? 수성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인식이
인식의 초월인데, 인식의 초월이란 말은 뒤로 갈수록 인식이 더 미세해지고, 그리고 더 수성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쪽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38가지 명상 주제를 했습니다. 이제 2가지가 남았습니다. 그죠?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2가지 남았습니다. 그 2가지가 뭡니까? 11장에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자, 1에서 음식에 혐오하는 수행이 있죠. 그죠? 자, 음식에 혐오하는 수행이라는데, 밑에는 보면, 요,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입니다. 됐죠? 여기서도 인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음식에 혐오하는 것은 뭡니까? 인식은 문제죠? 아니까? 맛있는 거 맛없다 하는 거는 인식은 문제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하고, 그 다음 이제 2번째 주제는 어딘가 하면은, 235쪽입니다. 사제를 구분하는 수행이 있죠. 그죠? 잘 있죠. 그죠? 235쪽입니다. 저 보면 이 사제를 구분하는 수행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38가지를 냈고, 나머지 2가지 남은 거는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과 235쪽에 있는 사제를 구분하는 수행입니다. 사제가 뭡니까? 지수화풍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 물질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물질의 최소 단위로서 인정하는 것을 지수화풍 사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제를 구분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자, 내 몸과 이 세상 물질을 확 해체해버린 겁니다. 해체해서 보기의 대표적인 겁니다. 해체해서 보기 하려면 뭡니까? 또 대한민국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그죠? 또 제가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상자부 불교에는 스님들이 스스로를 위반자와님이라 불렀습니다. 해체를 쓰라는 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체해서 복이라고 한 겁니다. 됐죠? 제가 지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한글로 살짝 그죠? 좀 생말로 옮겼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요 2가지를 이제 우리 11장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1장 맨 뒤에 가면은 여기서 11장 종합적인 타이틀이 뭡니까? 삼매를 안 했죠? 왜냐하면 11장 맨 뒤에 가면은 삼매의 이익에 대해서 있잖아요. 삼매의 특징과 이익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1장은 통틀어서 삼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11장에서는 3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과, 2번째는 사제를 그죠? 분석하는 수행, 그다음 3번째는 삼매의 이익, 종합적으로 크게 5가지로 삼매의 이익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제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그죠? 첫 번째가 음식에 혐오하는 수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1번입니다. 이제 무색계 다음에 하나의 인식이라고 쓰란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인식의 수행을 해설하는 것에 이르렀다. 여기서 뭔가 핵심 키워드가 음식이죠. 음식. 그죠? 음식. 아하랍니다. 원어로 보면 아하랍니다. 초기는 도체에서 붙이는 것을 음식을 강조하고 있고, 음식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음식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부다고사 스님은 2가지요. 그럼 음식이라는 어떤 근본 주제가 나오면 뭡니까? 경에 나타나는 음식에 대해서 부다고사 스님이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 음식이 뭐냐? 이거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가져오기 때문에 음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건 원어가 아하라거든요. 음식은. 이거죠. 이거를 음식으로 중국에서 식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하를 설명하는 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를요. 아하레티로 되어 있죠. 그죠? 이 동사를 갖고 설명합니다. 자, 이 동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접두가 아고요. 걸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걸어는 요새 영어로 말하면 carry입니다. carry입니다. 나른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는 이쪽으로입니다. 그죠? 저쪽으로 아니고 이쪽으로. 기본 접두거든요. 기본 접두 의미가 이쪽으로 의미됩니다. 그런 겁니까? 아하는 뭡니까? 이쪽으로 가져와진 것. 이 말이죠. 그런 게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음식은 뭡니까? 내 쪽으로 가져와진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져오기 때문에 음식이란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가방에 보면 아하레디 되죠. 그죠? 요만이 되죠. 그죠? 그래서 가져오기 때문에 음식이란다. 자, 가져온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본을 이용 가져온다는데, 더 푸른 말, 자,
생기게 하는 것, 이걸 넣어야 되겠죠. 그죠? 생기게 하는 것. 그 다음 또 뭡니까? 정장시키는 것. 이런 걸 넣어야 되겠죠. 음식은, 그는 실제로 그렇죠. 음식은 밥을 먹으면, 자, 밥을 먹으면 음식이죠. 음식은 힘을 생기게 하죠. 그렇죠? 내 몸의 활력을 증장시키죠. 키도 크게 하죠. 그죠? 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먹는 음식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가지 음식이죠. 네 가지 음식은 총 수십 군데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네 가지 갖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다부사 스님은 뭡니까? 당연히 주석가니까 그죠?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음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가져오기 때문에, 즉, 그죠? 생기게 하기 때문에 음식이다. 그것은 네 가지가 되죠. 부다부사 스님이 자기 마음대로 지인해서 네 가지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초기 여러 군데서 부처님께서 음식은 네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번이 뭡니까? 먹는 음식. 중국에서는 단식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먹는 음식. 먹는 음식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반적인 음식입니다. 먹는 음식. 두 번째는 뭡니까? 뭐랍니까? 감각적 촉의 음식. 그런데 우리 그때 보면 뭡니까? 감각적 촉은 뭐를 생기게 합니까? 감각적 촉은 느낌을 생기게 하죠. 그렇죠? 눈하고, 이거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눈과 대상이 만나는 그거를 그죠? 그 3사화 위촉이랍니다. 눈과 대상과 눈의 아르마리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 촉이랍니다. 됐죠? 여러분, 이 감각적 촉이 확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느낌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목숨을 걸고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필이 받고 폈다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현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게 느낌이잖아요. 좋은 느낌. 괴로운 느낌은 쓱 물러거라. 좋은 느낌만 돌아.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뭐 스마트폰부터 되고 온갖 게 그냥 안에 막 듬뿍듬뿍 물 담아야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 올라오면 전 먹으면 한 줄 압니까? 지하철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7명 중에 한 칸에 7명 앉아요. 대구, 부산은 6명밖에 못 앉습니다. 이것도 지역차별입니다.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지하철 이런 데는 전부 6칸밖에 안 됩니다. 서울은 7칸이다. 왜? 특별히 지니까, 그죠? 수도서. 그죠? 7명 딱 앉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한 6명 정도가 있잖아요. 6명 정도는 뭐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꼭 그냥, 이래고,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물론 우리가 인식, 정보도 가르쳐 줍니다만은, 그거를 통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느낌은 뭐를 통해서 옵니까? 감각 접촉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당연하고 초기에서 부처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음식은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이죠. 죄송합니다. 감각 접촉은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중요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감각 접촉을 음식이랍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하면 촉식이 되겠죠. 그죠? 그 촉식 기억나죠? 감각 접촉의 음식입니다. 그 마음속 의도의 음식입니다. 자, 우리가 일으키는 의도는 뭡니까? 전부 음식입니다. 그렇죠? 의도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의도는, 우리 요새 말하는 업입니다. 업과 의도는 100% 동의합니다. 됐죠? 우리가 업은 엄청난 음식이 됩니다. 그렇죠? 왜? 음식은 에너지잖아요. 그죠? 음식이 됩니다. 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무시라. 내생에 또 태어나야 돼요. 내생이 안 태어나면 업을 해서 어떻게 사냐? 선업을 만진 분들은 내생이 안 태어나면 억울하죠. 근데 악업을 만진 사람은 뭡니까? 내생이 태어난다고 그죠? 제가 뭡니까? 업이라면 무엇이 생각합니까? 애골 되죠. 무시. 그죠? 야옹, 멍. 아이고, 무시해. 그죠? 가격이 왜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의도는 이것도 뭡니까? 내생에 태어나는 중요한 음식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아르마리야말로 또 음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르마리를 음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가져오기 때문에 음식이라 했죠. 왜 이 네 가지를 부처님께서 음식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뭔가를 정장시키고 뭔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가져오는가? 먹는 음식은 영양소를 8번째라는 8가지 물질을 가져온다. 8가지 물질은 뭡니까? 지수, 화풍, 색, 향, 미, 영양소. 되죠?
암담마 한 사람들은 뉴스 끊기죠. 그래서 암담마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거는 뭔가 개국 여러 가지 말하면 기분 무슨 나쁘시키고 그죠?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8가지를 물질을 까놓고 기본 여기라 했었죠. 중국에서는 구사론에서 849생으로 있었는데요. 이 8가지가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지수, 합, 풍, 색, 향, 미, 영양분. 됐죠, 그죠? 그래서 이 8가지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됐죠? 음식을 먹으면은, 그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영양소를 8번째로 하는 8가지 물질을 가져온다. 자, 두 번째, 감각접촉의 음식은 3가지 느낌을 가져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감각접촉은 인간이 목을 매다는 느낌을 가져온다. 느낌은 젊은 느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느낌은 3가지로 기억해서 이야기되는 건 뭡니까?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됐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속 의도의 음식. 자, 그죠? 우리는 의사식은 뭐를 가져옵니까? 3가지 존재, 즉, 욕계, 색계, 무색계, 재생 연결을 가져온다. 됐죠? 예?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아르마리의 음식은 재생 연결의 순간에 정신 물질을 가져온다. 그죠? 우리 아르마리는 뭡니까? 이 금생의 이 아르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생은 맨 마지막 아르마리가 죽은 마음으로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생은 최초의 아르마리가 톡 일어나죠. 그게 재생 연결식이랍니다. 됐죠? 식을 뭡니까? 가져온다. 그죠? 그러니까 식도 뭡니까? 내생에 재생 연결식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로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초기 적어도 수십 군데에서 있잖아요. 음식은 이 4가지 음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단지 먹는 것만 음식이라고 부처님께서 표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오히려 이 4가지 음식 중에 하나만 물질적인 음식이고 나머지 3가지는 정신적인 음식입니다. 그렇죠? 우리 감각 접촉은 느낌을 가져오고 업은 뭡니까? 다음 생에 재생연결, 즉 뭡니까? 윤회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여기 있는 아르마리, 이 식은 뭡니까? 재생연결식을 다음 생에 최초의 아르마리를 가져온다. 됐죠? 그러니까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정장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그죠? 이 4가지를 음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죠. 자, 3번입니다.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 좀 다시 해야 합니다. 3번입니다. 이 가운데서 먹는 음식이 있을 때 집착의 두려움이고, 여기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은 두려운 것입니다. 어디에 됩니까? 먹는 음식이 있을 때 집착의 두려움이고, 그렇죠? 음식이 집착하니까 존경합니다. 그죠? 저는 있잖아요. 출가한 지 지금 36년이 되거든요. 총익은 하면서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게 뭔지 압니까? 총익은 도체에서 부처님께서 보전해서 맞다주라고 나오거든요. 음식에서 적당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주구라고. 진정한 주구 정도가 아니고 수행의 분노로서의 첫 출발이라고 부처님께서 도체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보전해서 맞다주. 그죠? 보전해서는 음식에서 맞다주, 적당함을 아는 것. 됐죠? 그죠? 말은 참 좋습니다요. 예, 저는 그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이 아직까지도 무엇이 저한테 적당한지 모릅니다. 근데 요새는 한번 크게 지금요, 남 안 아픈 거죠. 3가지를 해보면요, 뭔가 병으로 3방을 확 맞고 났더만은 조금 정신이 들어갔고, 요새는 뭡니까? 요 정도. 그래도 아직까지 적당한 걸 모릅니다. 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 살 뺐어요. 그죠? 음식에서 적당, 그렇죠? 음식은 뭡니까? 음식이 있을 때 집착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사실은, 그죠? 안 집착은 가지면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게 돼 있죠? 그것도 뭡니까? 부처님께서 무조건 2번만 먹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가장 큰 집착의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렇잖아요. 요새는 우리가 깊게 늘린 게 다 음식이고요. 지천으로 늘려갖고 맛없는 건 아예 주도 안 먹지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난방이나 지금도 난방이 있는데 탁발에서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이죠. 나가고 탁발을 못하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날은 쫄쫄쫄쫄 굶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야말로 가장 큰 집착의 두려움을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큰 공감이 갑니다. 감각 접촉의 음식이 있을 때 다가가는 두려움이 있고 마음속 의도의 음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재생의 두려움이 있고 아르마리의 음식이 있을 때 재생 연결의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두려움의 측면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진 이런 음식 가운데서 이런 먹는 음식은 아들의 살코기 비유로 설명해야 하고 이것도 부사본 선생님이 대주석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아들의 살코기 비유는 뭡니까? 우리 아들의 고기 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하는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제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출가한 성인들한테 있잖아요. 이 특히 제가 같은 사람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음식을 뭐라고 봐야 되는가 하면 출가 수행자는 음식이 빠지면 안 되고 음식을 뭐라 해야 되면 아들의 살코기처럼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들 살코기 보신 분들 있죠? 무시무시한 비유입니다. 그죠? 자, 그죠? 부모가 있잖아요. 가난한 애를 데리고 사막을 건너갑니다. 사막을 건너가는데 길을 잃어버려갖고, 이제,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먹어버리고, 그죠? 음식도 다 먹어버리세요. 그죠? 사막을 건너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뭘 먹어서 살아도 건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그죠? 내 마지막으로 도저히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야, 한 명 더 나오면 되지. 이래갖고 있잖아요. 그죠? 아들을 잡아먹고 사막을 건넜다는 겁니다. 그게야말로 이거는 진짜 통찰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걸 건너갖고도 다른 가슴을 치면서 했죠. 내가 아들 고기를 잡아먹었다고. 그리고 살았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치면서 울고 찢으면서 건너듯이 비구도잖아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님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요. 비구도 신도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아들의 고기를 먹고, 아들 고기 먹고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살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윤회의 사막을 건너려면은 신도님들이 갖다 준 음식을 아들의 살코기처럼 생각하고 먹고, 윤회의, 그죠? 이 사막을 건너야 된다고 하신 말씀도, 어이구, 뭐, 소리 어서 끼치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비유입니다. 부처님들이 때로는 있잖아요. 정말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최고 무슨 비유죠? 아닌가? 지금 우리 몇분 보살들 벌써 인상이 확 찌그러졌어요. 그렇게요. 우리 스님들한테 이렇게 무시무시한 비유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먹는 음식은 아들의 살코기 비유처럼 설명해야 하고 감각 접촉의 음식은 가죽이 벗겨진 소의 비유. 이게 한경 아들 살코기 경에서 있잖아요. 이 뭡니까? 네 가지 비유가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어느 분이 우리 카페에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거는 우리 카페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거는 초기국제연구원 카페에 들어가고요. 뭐 아들이나 고기나 뭐 이런 거 해서요. 검색해 보시면은 그 경이 나타납니다. 그걸 자세한 거 읽어보십시오. 무시무시한 경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이 벗겨지는 소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감각접촉이라는 것은 가죽이 벗긴, 소가 가죽이 벗기지가 있으면 얼마나 겨울겠군요. 그런 거로 비유를 하시고요. 마음속 의도의 음식은 활활 타는 숲 구덩이의 비유로 아니고요. 이 제목만 들어도 소리 못사 끼치죠, 그죠? 아르마리의 음식은 100개의 창의 비유. 100개의 창으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뭐 적을 공격한다, 이거 아니다. 100개의 창으로 내가 찔린다는 그런 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들의 고기 경익은 정말로 좀 스님들이, 그죠? 아주 막, 어떻게 보면, 손을 못사 끼칠 정도로 부처님께서 출가자들한 경청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겁니다. 아들의 고기 경은. 자, 출가자가 음식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음식은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음식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죠? 우리 먹는 음식은 아들의 살코기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감각접촉은 가죽이 벗겨진 소처럼, 그 다음에 마음의 의도의 음식은 활활 타는 숯불 구덩이처럼, 그 다음에 아르마리는 100개의 창고에 찔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음식이 나오니까 부다보사 스님의 요즘은 직업정신이 투철하시죠. 직업에서 되는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죠? 주스 가니까 되니까. 음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자다가 그랬을 겁니다. 뻑뻑 자고 쉬다가 음식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네 가지 음식이 쫙 나오고 뭡니까? 네 가지 음식 쫙 나오고 비유까지 쫙 나와서 그죠? 이렇게 딱 했을 겁니다. 순식간에 했을 겁니다. 옛날에 컴퓨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지금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고사 스님 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만, 특치만 이렇게 갖춰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음식을 설명하시고, 227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죠, 음식에 겸허하는 인식의 수행에서 음식은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먹는 음식만이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번입니다. 이런 네 가지 음식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보는 것으로 분류되는 먹는 음식만이 여기서 뜻하는 음식이다. 그런 음식에 대해 겸허하는 모습을 취함으로써 일어난 인식이 음식에 대해 겸허하는 인식이다. 되죠?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4가지 음식을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명상 주제로서의 음식은, 먹는 음식이 여기서 해당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5번에서는, 5번 이하에서는, 그럼 음식에 겸하는 인식을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이거를 10가지 단계로 나눠서, 10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5번입니다. 이 음식에 대한 겸하는 인식을 닦고자 하는 자는, 명상주제를 배우면서 한 구절에 대해서도 의심이 없도록 하여, 그러니까 한정하고 혼자 머물러서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것으로 분류되는 먹는 음식에 대해 10가지 형태로 혐오스러움을 반조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이죠. 그 핵심은 뭡니까? 음식이 혐오스럽다는 것을 반조해야 됩니다. 됐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읽어보는 자체만으로도 수행이 됩니다. 됐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히 저같이 뭡니까? 음식에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기 말고 봤거든요. 이거 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읽을 때고 눈에 음식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읽었던 거는 싹 다, 뭐 사람들 그거 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뭐 밥 먹고 이럴 때 옆에서 누가 그죠? 막 그저 더러운 거 이야기하면 왜 하면 밥 못 먹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똥 이야기 아니고 온갖 더러운 이야기를 다 해도 그거하고 음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뭡니까? 자, 음식은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뭡니까? 말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그 수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책을 읽어보는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음식을 혐오하는 인식을 개발하는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요, 10가지 형태로 혐오스러움을 반조해야 된다 했습니다. 10가지가 뭡니까? 그 적어놨죠. 5번에서 그죠? 탁발가는 것으로서, 구하는 것으로서, 먹는 것으로서, 분비물로서, 저장되는 것으로서, 소화되지 않은 것으로서, 소화되는 것으로서, 결과로서, 배출하는 것으로서, 묻은 것으로서. 뭡니까? 제목 많이 읽어봐도 대충 감이 잡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음식이 혐오스럽다는 인식을 배워야 됩니다. 됐죠? 이건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음식이 혐오스럽냐 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수행자는 뭡니까? 이게 전부 선생님들한테 기본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생님들은 되겠습니다.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음식이 혐오스럽다는 인식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왜 개발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집착이 떨어집니다. 됐죠? 집착이야말로 갈래의 가장 큰 모습이잖아요. 됐죠? 그죠? 그래서 음식에 집착하는 이거를 뭡니까? 떨어뜨리려면 강한 어떤 혐오에 대한 인식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혐오스럽다는 인식을 개발하는 것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10가지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그래서 1번이 뭡니까? 탁발 가는 것으로 쓰였죠. 자, 탁발 가는 그 자체가 뭡니까? 선생님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탁발 가는 그 자체가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됐죠? 불편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위력을 가진 교단에 출마한 자는 밤새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우거나 수행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탑전에 떠나 보리소리 떨어서는 손을 보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절규를 비절한 뒤 목욕을 하고 자리에 앉아 명상 주제를 서른 번 마음에 잡더라고는 일어나서 바로 아가사를 수하고 사람들이 붐비지도 않고 한적함의 행복을 주고 거듭한 물이 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쾌락한 곳인 고할모 숲을 떠나 성스러운 한적함의 기쁨을 들어한 채 공동묘지를 항해하는 제 칼처럼 바로야. 그냥 음식을 위해 말을 봐야 된다. 이 자체가 뭡니까? 이 자체가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됐죠? 이거를 읽어보는 거 어떻게 됩니까? 저는 딴 것보다도 그 시대 있잖아요. 부다고사 스님 시대, 그 이전 시대에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알 수 있겠죠. 그걸 제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됐죠? 옛날에는 스님들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40분 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좋은 곳에서 나와서,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죠? 말 그대로 건강식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 속에 있잖아요. 이 좋은 곳에서 나와서 탁발하러 간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탁발을 뭐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제 칼처럼. 제 칼이 왜 공동묘지로 갑니까? 지금 여기 공동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 만들어가는 공동묘지 아니다. 자, 부처님 시대나 이때는 공동묘지는 어떻게 보면 묻지 않고 시체를 있잖아요. 일정은 말 밖에 일정은 몇백 미터 제곱미터 되는 그걸 해갖고 그거다가 시체를 갖다 던져놓는 겁니다. 됐죠? 던져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제 칼이나 그렇죠, 그죠? 멧돼지나 그죠? 와서 하는 겁니다, 그죠? 왜 우리 그 사장에서 그죠?
10가지 공동모의 관찰 나왔죠, 그죠? 그래서 자세히 나왔어요, 그죠? 공동모의 관찰이 나왔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탁발하러 가는 것을 공동모의를 향해 가는 제칼처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 자체가 벌써 그죠? 겸손스럽다는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번에서 있잖아요. 그 점점 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에 제일 밑에 보면 그죠? 사원의 뜰보다 더 혐오스러운 사원 밖의 길을 봐야 한다. 그러면 8번은 뭡니까? 자, 거루터기나, 맨 밑에입니다. 거루터기나 가시가 있는 길을 만날 수도 있고, 물살에 밴 울퉁불퉁한 길을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혐오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9번에도 보면은, 그죠? 그거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229쪽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죠? 자, 마을의 대문에 서서 사나운 코끼리, 마을 등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마을 골목을 유심 살펴야 합니다. 이게 또 혐오스러운 겁니다. 여기서 이거는 힘들고 괴로운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뭡니까? 10번에서 결론이 뭡니까? 그죠?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10번에. 아, 참으로 음식은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이와 같이 탁발 가는 것으로서 혐오스러움을 봐줘야 된다. 됐죠? 탁발 가면 두 번째 단계는 음식을 구하죠. 그죠? 음식을 구하는 그 자체도 또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혐오스럽냐. 그죠? 11번에 보면, 11번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우기철에는 걸음을 딛는 곳마다 종아리까지 진흙탕에 빠져 발이 불에 잠긴다. 괴롭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여름철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줄입니다. 거의 몸이, 그죠? 질풍에 날려온 쓰레기와 건초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다녀야 된다. 그런 집집마다 그 대문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생선 씻은 물, 고기 씻은 물, 사 씻은 물, 침, 코, 개, 똥, 돼지, 개똥, 돼지똥. 한국 요새는 없죠, 그죠? 인도만 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떠난 지 15년 돼서 모르겠고요. 인도는 우기철 되면 진짜 가와입니다. 예. 도심인데도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지금 그대로 다 봅니다. 그 다음에 탁발을 하려고 집에 들었으면 12번에 집에 들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거 보십시오. 239 결국 뭐 어떤 자는 깎아주고 저리 가보시고, 대리님도 깎아주고 오겠어요. 아마 문 닦아 이런 걸 겁니다. 문 닦아가 요새 말하면 좀 비하는 말이거든요. 인도에서 머리 깎은 사람을 그러니까 요새 참을 좀 심한 말은 못 나오겠고요. 저는 뭐 깎아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신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런 혐오스러운 것도 겪어야 되고, 그래서 13번입니다. 이와 같이 마을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하여 나오기까지 물과 진흙 등 혐오스러운 것을 음식을 위해 밟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참아야 한다. 그래서 참으로 음식은 혐오스러운 것이더라고. 이와 같이 음식을 구하는 것으로서 혐오스러움을 봐줘야 된다. 그럼 세 번째로 뭡니까? 먹는 것. 먹는 자체로 혐오스러운 것을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15번입니다. 그것을 찌그러뜨려 아름다운 모양이 일그러질 때 덩이를 만들어 입에 넣으면 아래면은 절구의 역할을 하고 윗면은 절구공의 역할을 하고 완전히 해쳤다면 혀는 손의 역할을 한다. 마치 개밥그릇 속의 개밥처럼 이빨의 절구공으로 그것을 부수어서 혀로 이리저리 돌릴 때 혀 끝에 있는 맑고 묽은 침이 그것을 적시고 혀 중간부터 자세히 묘사를 했습니다. 그죠? 못 썼습니다. 그렇다면 지가 먹으니까 되지 옆에 사는데 이래 무슨 벌써 이래 하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 감도 없습니다. 그죠? 16번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이곳 침에 적시는 그 순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특별한 모양과 냄새와 호랑물은 개밥그릇에 개가 토했네, 와이구야, 그것처럼, 와이구야, 그것도, 맞지?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지 입에 들어지니까 지 눈에 안 보인다, 모를 뿐입니다. 아닙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서 힘을 쓴다, 같이 해서 분비물로서, 그냥 말하는 것은 다 종지부분도, 자, 그러니까 담즙, 가래, 고름, 피, 음식물을 삼켜 안으로 들어갈 때, 어쩌고저쩌고, 뭐, 고름도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겁니다, 그죠? 대상 안 읽어도 되겠죠? 집에 가서,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집착이 많은 분은, 그죠? 그죠? 뭐, 정이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거든요. 읽을 때는 정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음식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저장되는 곳으로서, 해보셨죠? 그죠? 저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어쩌고저쩌고, 자, 그래서 18번, 맨 밑에 보면, 100년 동안 식지 않은 오물통과 같은 장소에 저장된다. 맞죠, 그죠? 이와 같이 진행된 것으로서 형성받는. 자, 소화되지 않은 것으로서, 소화되지 드립드셔야 되지, 지금, 그죠? 근데 저하고 똑같아갖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 없을 때, 저녁만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죠?
소화되기 전까지는 232쪽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시럽 같은 어둠에 가렵고 각가지 썩은 냄새에 오염된 바람이 순환하고 악취가 나고 혐오스러운 앞서서라는 그런 장소에 있다. 됐죠? 소화되지 않은 것은 혐오스럽습니다. 그럼 20분의 7번 소화된 것으로서 소화된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그래서 소화될 때 마치 검은 등의 광석처럼 검은 등의 상처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포말로 거품 뿜으면서 흑손으로 이겨서 관에 채우는 누런 흙처럼 대변이 되어가지고 예, 배설이 되는 것을 보이고 소변에 되어 방광을 채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됩니까? 자, 소화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자, 소화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예? 아름다운 부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금괴 백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될 때 21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소화가 될 때 이것은 머리털, 몸털, 손톱, 발톱 등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을 생산해낸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못 쓰는 거다. 그다음 9번은 뭡니까? 배출하는 것으로서. 그렇죠? 이건 알고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선들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묻은 것으로서. 아주 무시라, 그죠? 그죠? 예? 이거 알고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자, 그래도 맨 마지막이니까, 24번 맨 밑에입니다. 그것들이 이 문들에 묻으면 날마다 씻어도 불편하고 불쾌하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을 닦으면 손도 다시 물로 씻어야 한다. 그렇죠, 그죠? 이 가운데 어떤 것을 닦으면 두 번, 세 번 소똥과 진흙과 향기로운 가루로 닦아도 혐오스러움이 가시지 않는다. 이와 같이 묻은 것으로서 혐오스럽다. 됐죠? 자, 이렇게 10가지로 우리는 봅니다.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을 개발해야 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25번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10가지 형태로 혐오스러움을 반조하고 주름을 치고 일으킨 생각을 칠 때 그에게 먹는 음식은 혐오스러운 상태로 분명해진다. 그런 거 표상은 거듭거듭 반복하고 닫고 많이 공부진다. 그가 이와 같이 할 때 장이 들을 것 같단다. 5가지 장이 그죠? 그렇죠? 우리 이때까지 계속 봤습니다. 40가지 명령 할 때 5가지 장이가 억압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접삼매랍니다. 됐죠? 5가지 장애가 억압이 돼야 그걸 우리는 근접삼매랍니다. 5가지 장애는 아시죠? 감각지, 망망, 절기, 대체원칙, 들등의 의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음식은 고유성질로서는 심오하기 때문에 본삼매는 이르지 못하고 근접삼매로만 삼매된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본삼매 못 된답니다. 왜? 근본적으로 보면은 음식은 고유성질이라고 그러죠. 그죠? 됐죠? 음식은 우리 아비담마에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음식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물질, 28가지 물질, 그 중에서 18가지 구체적인 물질에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고유성질을 가진 법입니다. 그래서 고유성질을 가진 법은 본삼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우리가 뭡니까? 개념과 법을 구분해야 되고요. 안나띠와 단마를 구분해야 됩니다. 본삼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나띠에 집중해서 거기서 리미타가 떼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리미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고유성질로서는 심오하기 때문에 본삼매는 들 수 없다. 그래서 근접삼매로 많이 삼매해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혐오스러운 상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인식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 명사들은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이라는 명칭을 갖는다. 되죠? 인식을 개발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을 통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근접삼매에 들게 된답니다. 왜? 자, 음식은 이미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음식의 그 깊이는 심오하기 때문에 본삼매에는 들지 못한다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을 닦으면은 뭡니까? 7가지 이익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6번입니다. 이익이 7가지가 된다.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맛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거의 마음이 물러나고 부채된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삶을 거두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살을 먹듯이 그는 괴로움을 건너기 위해 허영심 없이 음식을 먹는다. 이게 사실 참 중요하거든요. 음식에 대해서요. 적당함을 알아가지고 뭡니까? 단지 내 몸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이, 먹는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밑에 가면은 그죠? 자, 이렇게 되면 거기입니다. 그 밑에 줄입니다. 자, 5가닥의 감각지용망에 대한 탐욕을 철저하게 알게 된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검증하면은 물질의 무더기를 꿰뚫어 안다. 됐죠. 5가지 강경을 첫째하기 때문에 물질의 무더기를 꿰뚫어 하게 된다. 이게 네 번째 얘기입니다. 그다음 소화되지 않은 것들의 혐오성을 통해 몸에 대한 마음챙김의 수행을 성취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몸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6번째는 뭡니까? 부정의 인식, 부정상의 수순하는 도덕함을 가지게 된다. 그렇죠? 들었다는 인식이, 그죠? 훨씬 깊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도덕함을 통해 금생의 불사를 맛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시에는 적어도 선체 태어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삼면수행은 뭡니까? 금생 못 깨닫더라도 항상 선체에 태어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을 했습니다. 네, 좀 쉬다가 사대를 구분하는 수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